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진짜 주말 아침부터 기가 막히는 기사를 보고 오늘은 원래 책 읽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 정리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짧게 영상을 하나 다뤘습니다. 딸 친구가 진술 뒤집자 검찰 때리는 조국, 목적이 뭘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의 보도인데요. 최근 장군이 SNS에서 진술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지지층들이 움직이면서 해당 검사들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장까지 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조국 전 장관과 지지자들은 그저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략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여기엔 정치적 이유까지 겹쳐있다는 분석이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진짜 기가 차서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이태성 기자님, 본인은 저렇게 털려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은 열심히 살아와서 그렇게 털릴 일이 없다 이겁니까? 조민 친구 진술 바꾸자 조국, 곧바로 검찰 공격?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보이는 행보가 검찰에 대한 공격이라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조국 일가를 향해서 보였던 건 뭡니까? 그것도 공격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게 공격이라고 취해진다면 윤석열 패거리가 조국 일가에 던진 건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가족 인질극 아닙니까? 정말로 본인 가족들한테 그런 식으로 조사라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게 흔들어대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더군다나 장군과 그 가족들은 일반인이었죠. 물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도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댄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장군이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서 증인에 대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많은 신뢰를 얻어오고 똑바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의심도 안 할 겁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잡아서 고문하고 조작시키고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도 그렇고 김경수 도지사한테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검찰을 못 믿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이 왜 시대정신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비판하고 법무부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아닙니까? 검찰이 저런 식으로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왕국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쓰면서 검찰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왜 가라앉지 않고 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저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나오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놈의 관계자는 참 열심히도 오래 살아 있습니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뿐만은 아닐 겁니다. 검찰의 신뢰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린 것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플러스 알파로 저런 사람이 대선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집단 내에서 왕국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예 통치하겠다고 저러고 나서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보도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서 주말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만들고 있죠. 이에 당연히 시민들도 중요 증인들이 진술을 뒤집었는데도 여전히 검찰을 두둔하는 기자와 언론사는 목적이 뭘까? 도대체 참고인을 11차례나 소환한 이유가 뭐냐? 한명숙 총리 죽이기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냐? 21세기 검찰, 심지어 지금은 2021년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오죽하면 한 시민은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목을 보라 이거죠. 기껏 고등학생 때 체험학습한 걸 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던 사람들이 사과는커녕 여전히 저런 짓을 하는 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이태성 기자는 전혀 모르겠죠. 검찰의 입장을 정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잘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로도 기자 양반 당신이 꼭 조국만큼 그 가족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당해봐라. 그래야 안다. 목적이 뭘까? 정말 몰라서 묻나? 바로 진실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거짓을 말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기자 맞냐? 이런 뼈를 때리는 지적도 있었고요. 검사가 3시간이나 면담하면서 공부 잘하고 있냐고 안부나 물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 검찰에선 조국 딸 친구 3시간 공백 해명, 사전 면담 식사 이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조사 전에 사전 면담과 식사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거죠. 검찰은 모든 참고인과 식사하고 면담을 3시간이나 하는 거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TV에 나온 것만 70여 곳이지 주변인까지 탈탈 턴 거 치면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압수수색을 견딜 수 있는 시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런데 남일이니까 이 정도는 털릴 수 있지, 검증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막 편하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김연아를 보세요. 김연아가 본인이 뱉었던 말, 남한테 한가롭게 그냥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말 그대로 그 고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처럼 떳떳하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혹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조국 일가를 향해 들이댔던 그 잣대 똑같이 들이댄다면 전국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지금 정경심 교수처럼 구속을 당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당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 앞에서 낄낄대던 사람들 윤석열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펜대를 쥐고 사람 목숨도 좌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웃음이 나옵니까? 남의 가족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그 시간에 지금 이러고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 독재시대 때 시민들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섰던 기자들의 그런 정신들 다 어디 갔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모든 기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죠. 표창장 조작 사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의 시간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명숙의 진실 나눔 이벤트를 진행한 후 표창장도 주위에 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기왕 영상을 다룬 김에 짧게만 하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휴가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설전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룩 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통보를 하자 안철수 대표 측은 한마디로 열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은 국민의당 사정이지 우리들 고려사항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고압적인 갑질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의 없는 행동으로 굴욕감을 주고 일방적인 기한을 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폄하해서 굴욕감을 주는 것은 걸림돌이지 윤활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의 행동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상대 당대표에게 벼룩의 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협상에 임하라고 저렇게 비아냥댔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나라 발전은 관심 없고 그저 권력 싸움과 이권 빼먹기에만 혈안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자존심 상하겠다. 근데 언제적 안철수입니까? 본인이 지지율 높을 때나 여기저기서 눈치를 봤겠죠. 지금은 만천하의 실체가 탄로나서 그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열등감을 가진 1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얕잡아 보는 걸 무슨 수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